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오후 2시에 여러분을 찾아온 정치펀치 장혜찬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매주 월화수목 금요일 하루 빼고 평일 매일 오후 2시에 정치펀치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오후 2시는 바쁘시더라도 꼭 잊지 말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나 2시에 못 보시는 분들은 우리 아시아투데이 TV에서 장혜찬의 정치펀치 다시 보기나 하이라이트 영상 등을 많이 봐주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이 어려운 시국에 저에게도 또 우리 아시아투데이 TV에게도 또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성과로 나타나서요. 그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여러분 어제 정치펀치 보신 분들이면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다. 국민의힘이 이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막기 위해서 명운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이걸 저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정치펀치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제 페이스북에도 오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글을 올렸는데요. 오늘 아침 있었던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되기 전에는 단순히 직무대행만 할 수 있다. 라는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임명 시도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 이야기 전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이목조목 요목조목 짚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재명의 선거법 2심 재판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빌미로 이재명이 본인의 선거법을 피해가려고 역시나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참다 못해 회심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항소심 서류를 이재명이 받지 않으면 거부하면 법원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걸 송달된 걸로 보겠다라는 공시송달 절차에 오늘 돌입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늦어도 이번 달 안부터는 이재명의 선거법 2심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이면 아마 이 2심의 선고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2심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여당은 지금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임명해야 하느냐 설왕설래가 한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는 비대위원장 적임자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역할 등등을 하나씩 오늘 천천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간중간에 커피를 마시면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과 댓글로 먼저 소통하려고 하는데요. JTBC 뉴스 기사 제목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네요. 저도 그 기사를 아까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기사 제목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기를 붙잡고 여기저기에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한다는 악의적인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 하면 뚝심 그 뚝심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JTBC 뉴스처럼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나 어떻게 하냐 이걸 물어보겠습니까? 본인 나름의 계획이 있고 꼭 필요한 정치적 조언이나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은 모든 정치인들이 다 하는 일인데 이걸 이렇게 악의적으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초조해하는 것처럼 궁지에 몰린 것처럼 그래서 원래 안 하던 전화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러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JTBC 언론의 조금 악의적인 기사가 아닌가 싶네요.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실은 사실 지금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실 명의로 이런 기사에 대해서 반박 입장을 내는 게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과거 한동훈 체제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격과 가짜뉴스도 반박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래는 당정 간의 협의가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서기 어려운 문제는 당에다 부탁을 하면 당의 국회의원들이나 대변인단이 나서서 싸워주는데,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한동훈이 당대표를 할 때는 일절 그런 정부를 지켜주고 정부를 위한 가짜뉴스 반박이나 이런 협의가 전혀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 물러나고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가 됐고 비대위원장이 선임된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시급한 게, 우리가 뒤에 이제 선거법 재판 이후에 비대위원장 이야기에서도 다루겠지만, 이 대변인단 전면 교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당하게 공격받고 가짜뉴스에 시달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국민의힘 대변인단이 좀 방어막이 되어주는 그런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할 일이 참 많은 비대위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심판 과정에서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통 헌법재판소는 이제 선고 때만 결론을 내리고 뭐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각하하든 그 선고 때만 생중계를 일부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은 경우가 다르죠.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심판 변론이고요. 무엇보다 당사자에 해당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변론을 하고 생중계를 요청한다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가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하는 그 변론에 대해서만큼은 생중계를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공정한 절차에 대해서 소위 말해 꿀리는 게 없다면, 떳떳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할 때 충분히 생중계를 허락하는 방향도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생중계 하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네요. 박경현님 오늘도 수고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채팅방 관리해 주시는 박경현님도 감사하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들,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지 제가 소개하면서 여러분이 댓글로 달아주시는 여러 이야기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좀 어제 느꼈던 충격적인 장면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만 더 하고 싶어요. 어제 한동훈이 물러났죠. 그리고 한동훈이 오전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한 것, 본인의 팬클럽인 한딸들을 국회로 모으기 위한 어떤 꼼수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보통 당대표나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이렇게 사퇴를 하게 되면 최소 일주일 이상, 적어도 몇 주 정도는 잠잠하게 침묵하면서 자성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돌아보는 게 너무나 일반적인 정치권의 상식이고 관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한동훈은 어제 사퇴하자마자 고세를 못 참고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SNS에. 그러면서 본인이 지난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쭉 나열했어요. 그리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의 핸드폰으로 본인이 이제 계엄령이 발동되었을 당시에 찍었던 그 영상까지 링크를 달아서 공개했는데, 일단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이게 뭐 말이 물러나는 거지, 의원들의 신임을 받지 못해서 사고치고 쫓겨난 거죠. 불신임 당한 거죠. 그런 사람이 저 팬클럽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 같은 행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했지만, 물러나고 하루도 되지 않았는데 페이스북에 본인 입장을 막 올리면서
나는 오락가락하지 않았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낸 것. 그리고 그 국민의힘 당사에서 찍은 영상을 보니까 정말 긴박하다고 하는 그 와중에도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시 한번 기자에게 다시 영상을 찍겠다고 말합니다. 그 와중에도 뭔가 이렇게 카메라를 의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사람은 우리와는 일반적인 생각 자체가 다르다. 사고 자체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정치인이 본인이 사퇴한 날 페이스북을 올리고 본인의 과거 영상을 올리면서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라는 입장을 낼 수 있겠습니까? 네. 정말 사고관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옷매무새를 한번 정리할게요. 네. 옷이 구겨져서. 그런 걸 보면서 친한계는 뭐 조경태 같은 사람은 국민이 다시 한동훈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이 돌아와서 대선 주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정치의 옳고 그름이나 보수 진보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네, 지금 포도님 말처럼 본인 체면 본인밖에 생각하지 않는 연예인병 걸린 대표였다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렇게 연예인병이 심각한 사람을 정치권에 둬도 되는 건가? 네. 저는 정말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단판님 제가 사는 수영구 주민이라고 막 하시는데 아니 뭐 의견은 존중하는데 제가 계엄과 이 국면에 저 관련된 민주당이 저를 고발한 재판받으러 부산 내려갔을 때 빨고는 방송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유튜브고 방송이고 돌아다니면서 이 탄핵만큼은 안 된다라고 피를 토했는데 어디서 뭘 보고 무슨 오해를 하시는지는 몰라도 뭐 저를 비판하는 건 자유입니다만 제가 지난 국면에서 아무 말을 안 하다가 나왔다니요. 정말 피가 터져라 남들 안 나가는 YTN, JTBC, CBS 이런 방송 다니면서 그래도 탄핵만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주말 사이에 제가 민주당이 저 고발해서 재판받으러 부산에 간 것까지도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해명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재명처럼 재판을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도 오늘 첫 번째 주제 헌법재판관 6명을 지켜야 된다. 이 이야기를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 국회의원이거나 또는 전현직 지도부 출신 중에서 최초로 페이스북에 공식 입장을 낸 게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저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아시아투데이 TV에서도 어제 말했고 어제 페이스북에 입장을 내면서 그냥 우리 아투TV에서 말하고 방송에서 말하고 페이스북에 입장만 내고 끝냈겠습니까? 헌재 재판관 3명 추가 임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 포함해서 정말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제가 직접 다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했었다. 우리가 이거 한덕수 권한대행이 3명 임명하는 거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거 위헌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엄청 했어요. 네. 그렇게 나름 이 탄핵을 막기 위해서 최후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뭐 다른 정치적인 어떤 걸로 비판하시는 거야 제가 수용을 하지만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뭐 했냐 한 거 없다 이런 이야기만큼은 제가 좀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댓글 다시는 분들 저는 다 식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끼리는 싸우지 마세요. 그냥 저한테 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해야지 여러분끼리는 서로 댓글로 싸우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방송과 관련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서로 뭐 댓글 거론하면서 안 싸우면 좋겠어요. 네. 뭐 단판님도 제가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셨을 테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나섰습니다. 제목 보이죠? 헌법재판소 6인 사수. 오늘 아침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어제 이 아시아투데이 TV에서 소개해드렸던
추미애, 박범계 등의 2017년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추미애가 뭐라 했나요? 2017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건 불가능하다.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는 게 다수설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박범계는,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박범계는 뭐라고 했나요? 박범계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심지어는 장관 임명권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박주민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우상호는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이거 국회에서 비준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되기 전에는. 왜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지 대통령 직위는 분명히 살아있는 거리가 아닌 사태였기 때문이죠. 그럼 황교안 권한대행은 언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느냐? 불행하게도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대통령 거리 상태가 된 이후에야, 그때야 비로소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이진 공보관이 기자들 앞에서 황교안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한 전례가 있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한 잘못된 발언입니다. 이진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해서 언론 담당을 하는 분이지만 그분의 발언이 어떤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한 것처럼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한 것도 시기적으로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지 않은 단순히 직무정지인 이 시기에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우리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이걸 저희가 백날 목이 터져라 이야기하고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페이스북에서 입장을 내봤자 국민의힘의 정치인과 지도부가 이 입장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버틸 명분이 없어져요. 그렇겠죠, 여러분. 언론도 안 써줘. 제가 그래도 최고위원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입장을 내고 뭐 발표를 하면 언론이 기사를 해주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어떤 싸움이고 언론에서는 민주당 입장을 전하면 그에 반대되는 국민의힘의 현재 지도부 입장, 현재 당대표나 뭐 최고위원회나 비대위원회나 원내대표 입장을 중시해서 내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기사도 불리하게 나와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버틸 명분이 없어져요. 아니, 국회가 합의했다는데 권한대행이 무슨 권한으로 그걸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버틸 수 있는 명분,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원칙을 어기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한 축에서 든든하게 버티면서 이거는 국회 합의된 게 아니다. 민주당의 독단적인 결정이다. 그리고 2017년엔 민주당도 반대했다라고 분명한 반대의 논리와 진지를 구축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식 회의에서 이 발언을 한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언론이 다 받아 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서 그 이재명 옆에서 코나 파주던 지금 잠깐 벼락 출세한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침에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반박했어요. 뭐 말장난이다 이러면서. 근데 말장난이 아니라 이거는 국민의힘의 당론이 되어야 돼요.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도 민주당이 막 몰아붙여도 아니 국회가 협의를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하냐. 여러분 이번 3명의 헌법재판관은요. 국회 추천 몫이에요. 그러면 국회 추천 몫이라는 건 뭐냐? 국회가 협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뭐 2명이나 1명을 민주당 몫, 나머지 1명을 국민의힘 몫이라 해도 국회 공통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고 국회가 같이 추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이거는 국회 추천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럼 뭐냐? 그냥 민주당이 일방 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총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국회 추천을 하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너네가 지금 협의 안 하고 있지 않냐. 민주당이 너네 마음대로 해서 국민의힘이 안 끼어들었지 않냐. 그럼 이거는 국회 추천이 아니다. 민주당 추천을 내가 임명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말하는 논리대로 권한대행이 이걸 임명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황교안 전 권한대행 때도 탄핵 인용 나오기 전에는 못했다. 나도 이거 못하겠다. 버텨야 돼요. 그 버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느냐? 국민의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시아투데이 TV의 정치펀치 시청자분들께도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어제 저의 이야기 그리고 제 페이스북을 헌법재판관 6명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제가 몰랐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문자를 엄청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 많이 보내야 된다고. 그거 다 웬만하면 보고 거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문자를 많이 보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가 협의했던 거라서 그걸 존중해 주려고 하다가도 야 이거 심각하구나. 이거 진짜 본질적인 문제구나. 오늘 아침에 원내대표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때려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향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가 구성되면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에게 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당의 명운을 걸고 이걸 막아서야 된다라는 문자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헌법재판관 6명으로도 탄핵 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만약 헌법재판관 6명으로 탄핵 심판이 불가능하면 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생길지 몰라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냈고 헌재가 받아들였잖아요. 6명으로도 심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 6명으로 충분히 대통령 탄핵안을 심판할 수 있고 변론도 할 수 있고 결론도 낼 수 있는데 위헌적인 3명의 추가 임명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여론전을 해야 돼요. 어떤 여론전이냐. 지금 헌재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헌법재판소가 9명이 아니라 6명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거 민주당과 이재명 책임이죠.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불러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심리할 때 국회가 왜 헌재 재판관 추천하지 않았냐. 그리고 방통위원들도 왜 추천하지 않았냐. 이렇게 엄하게 꾸짖지 않았습니까? 왜 추천을 안 했습니까? 그동안 민주당은 무차별적으로 방통위원장이고 중앙지검장이고 검사고 뭐 감사원장이고 장관이고 다 탄핵했습니다. 그런데 탄핵할 때마다 줄줄이 기각이 나오니까 그럼 자기들이 부담이 되고 역풍을 맞으니까 아예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아서 헌재가 판결을 못하게 하고 헌재가 판결을 느리게 하려고 그동안 추천을 안 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정치적 이유로 꼼수를 부려서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려고 재판관 추천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부랴부랴 정말 깜도 안 되는 정치 편향적인 대법원의 경고를 받았던 판사들을 좌파 재판관으로 추천한다는 게 이게 민주당이 자기 발목 잡은 거죠.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론전을 해야 되느냐? 헌법재판소 6명 6인 체제의 원인은 민주당이다. 이재명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를 운영이 되어 왔고 그 상황에서 아니 본인들이 진짜 9인 체제가 되기를 원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을 추가 임명하고 나서 탄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추가 임명하기 전에 탄핵해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책임인 거죠. 그래놓고 그 책임을 지금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에게 전가하는 건 정말 적반하장입니다. 2017년 추미애가 했던 말 그대로 어불성설입니다. 네. 만약 6명으로 탄핵 심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면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재판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탄핵 찬성을 위해서는 6명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6명 중에 단 1명만 탄핵 기각이라고 해도 탄핵은 기각됩니다. 그런데 9명이 되면 그 중에 2명이 이제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탄핵 찬성할 민주당 추천 인사잖아요. 그럼 벌써 2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탄핵 찬성표가. 대한민국에 명운이 걸린 일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를 필두로 차기 비대위원장도 그렇고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막아 세워야죠. 그리고 이건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요. 정확하게 명확한 규정은 헌법 111조, 헌법재판소법 66조,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거예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없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해도 국회 몫은 국회가 추천하는 거니까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건 어차피 요식행위니까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된다는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과거 황교안 전 권한대행 때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도 민주당이 반대를 했어요. 만약 지금 같은 논리면 대통령이 아니라 대법원장 추천하는 헌재 재판관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왜 임명 못하게 막은 겁니까? 그리고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 아시아투데이 TV에도 자주 나오고 있지만 권한대행을 해본 황교안 전 대표가 오늘 입장을 밝혔어요. 자기 자신도 권한대행일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 안 했다. 임명 못했다. 내가 못한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도 임명 못하는 게 맞다. 임명하면 안 된다. 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럼 이제 국민의힘만 든든히 버텨주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할 명분이 확실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대통령의 임명 권한은 결코 요식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요식행위가 못 돼요. 실제로 방통위원 같은 경우도 국회 추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 때 최민희를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안 했습니다. 왜? 최민희가 과거 근무했던 협회가 방송통신사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걱정된다는 이유로요. 민주당 말대로 국회가 추천하면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거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같은 경우도 뭐 반대하고 말고 할 거 없이 임명을 했겠죠. 하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그걸 요식행위라고 대통령이 아니라 권한대행이 해도 된다. 국회가 했으면 끝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를 전면 부정하는 위헌적 주장인 거죠. 국회가 아무리 추천해도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 보기에 문제가 있으면 임명 안 하는 겁니다. 그게 헌법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임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자, 누구를 승진시키자. 누구를 과장으로 승진시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딱 보고 그 친구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하면 승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원들이 결정했으니까 사장님은 그냥 도장만 찍으세요. 이런 이야기하면 회사에서 어떻게 돼요? 그 임원들이 다 잘리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무시하는 발언을 민주당과 야당들이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정말 뚝심 있게 버티도록 우리가 응원과 격려의 문자나 메시지를 어떤 방법으로든 많이 전달해야 돼요. 왜냐? 한덕수 총리만 버티면 이거 임명을 강행할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한덕수도 탄핵하겠다고 하겠죠? 그런데 총리일 때는 150명만 동의하면 탄핵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200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서 12명의 배신자들이 나왔죠. 일단 뭐 기권 무효표는 빼고 명확한 배신자들만 12명이죠. 그런데 아무리 한동훈 따라다니는 이 배신자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도 대통령에 이어서 총리까지 탄핵한다는데 거기다가 찬성표를 던질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나서면 그야말로 탄핵 중독이라는 역풍이 더 세게 불 겁니다. 이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국민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 대통령 자리 대신하는 총리까지 탄핵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막상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에 돌입하기도 대단히 힘들 것이고 절차를 밟아봤자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배신자 표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새롭게 들어서는 비대위 지도부가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로 딱 버티고 한덕수 총리가 뚝심만 발휘하면 결국에는 6명으로 이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6명으로. 근데 만약 한동훈이 남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헌법재판관 임명 빨리 해라. 추천 빨리 해야 된다. 지 멋대로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 국민의힘 전선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위기 국면, 전시 비상 상황에서는 하나의 단일된 목소리로 국민의힘이 진지가 되어줘야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여러 공직자들이 그래, 민주당만 있는 건 아니고 국민의힘 입장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명분 삼아서 민주당 하자는 대로 하지 말고 버티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에서부터 한동훈이 딴소리를 하면 그 공직자들이나 재판관들이나 총리가 버틸 명분, 버틸 기댈 언덕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 국민의힘의 차기 비대위가 똘똘 뭉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서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럼 이제 관료 출신이라고 하지만 국회에서 국감을 하거나 대정부 질의를 할 때 아주 강단 있게 민주당을 훈계하고 꾸짖던 한덕수 총리가 뚝심을 발휘하기만 하면 돼요. 뚝심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덕수 총리에게도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 위헌적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또 제가 댓글도 읽어드리고 있고요. 슈퍼챗도 달아주시고 계신데요. 류춘숙님,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라고 또 큰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있는데 제 화면이 지나가서요.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2,500분, 3,000분 가까이 오늘도 정치펀치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정치펀치를 계속 방송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고마운 광고 1분만 제가 딱 할 테니까요. 이 1분 사이에
여러분 많이 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1분이니까 함께 힘을 보태주십시오. 네, 오늘은 100% 국산 건도라지, 이 태백 산도라지 골드. 여러분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죠? 아시아투데이 TV에서.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당뇨, 고혈압, 네, 면역력 강화가 필요하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더해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니까요. 기침과 천식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하루 한 스푼으로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우리 아시아투데이 TV 구독자 한정으로 3+3 총 6개월분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아래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철 환절기 이제 지나서 겨울철 기관지 건강, 기침, 감기 안 하시게 산도라지로 저와 함께 건강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광고 끝! 많이 안 나가셨죠? 2,300입니다. 네. 많이 안 나가셨네요, 여러분. 이 광고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아시아투데이 TV에서 제가 정치펀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양해해 주시고, 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네,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재명이 여러분 재판 미루려고 어떤 꼼수를 쓰느냐. 이재명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왔잖아요. 징역 1년이면 100만원만 나와도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나오지 못하고 의원직 박탈되고 민주당이 434억을 물어내야 되는데 징역 1년이면 와, 이거는 재판부가 그냥 이재명 당신 정치하지 마라, 앞으로 영영 정치하지 말라라고 엄포를 놓은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은 어떻게든 탄핵을 빨리 하려고, 재판을 미루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혈안이. 그래서 어떤 꼼수까지 쓰느냐. 이게 항소심이 진행되면요, 이재명도 항소를 하고 검찰도 항소를 했잖아요. 2심이 진행되면 재판부에서 자 이제 2심 진행됩니다. 2심 재판부는 누구누구입니다. 뭐 서울고등법원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수원고등법원에서 합니다. 이런 서류를 보내요. 공시 서류를. 그럼 그 서류를 받는 순간부터 이제 공식적인 2심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 서류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나 안 받겠다. 1심 징역 1년 나왔는데 2심 항소는 해놓고 서류를 안 받고 피하는 거예요. 일종의 잠수죠. 잠적이죠. 그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방금 본 기사처럼 이재명 2심이 탄핵보다 늦게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참 불쾌한 기사와 분석도 나온 겁니다. 하지만 보다 못한 재판부가 오늘 나섰습니다. 서류를 안 받아? 그럼 우리 온라인에 올릴게. 이게 공시 송달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원래는 송달이 원칙입니다. 이 서류를 당신은 어느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는 서류를 이 재판받는 사람한테 전달해야 돼요. 이걸 송달이라고 하죠. 그런데 피의자가 이 송달을 거부하면 공시 형태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시는 뭐냐? 온라인 사이트에 올리는 거예요. 법원 홈페이지에. 법원 홈페이지에 올라간 거 알아서 봐. 우린 이걸로 송달됐다고 볼 거야. 진작 좀 이렇게 하지. 이걸 바로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이 오늘자로 이재명의 선거법 2심 사건 관련된 서류를 공시송달했습니다. 이재명이 항소 서류를 받지 않고 외면하면서 잠수 아닌 잠수를 타니까 홈페이지에 올리고, 자 이제부터는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니까 이재명 측에서 알아서 본 걸로 판단한다. 2심 절차 시작한다. 시작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대법원에서 항소심은 선거법일 경우에 몇 개월 안에 끝내라고 했나요? 3개월이죠. 그러면 2심이 12월 중순, 12월 17일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3개월이면 언제죠? 1월 17일, 2월 17일, 3월 17일. 그렇죠. 3월 17일까지는, 적어도 3월 말까지는 이재명의 2심 선거법 재판이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댓글로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게 되면 한 달 이상 지연된다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이재명이 이 송달 자체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법원에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더라도 어쨌든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시송달,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 절차가 지연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재명 측이 져야 돼서 더더욱 더 빠르게 2심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법원을 향해서 탄원서를 냈죠. 2월 15일까지 이재명의 선거법 2심 재판 결과를 내달라. 왜 2월 15일이냐? 이재명의 1심 재판 선고가 11월 15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월 15일에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게 대법원에서 만든 강제 내규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3월 말도 아니다. 2월 15일에는 재판 결과를 내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요청이고요.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절차대로 대법원 내규대로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걸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이재명의 2심 선고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 헌법재판관 추천이나 임명 절차에 국민의힘이 함부로 협조해주면 안 되고, 이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탄핵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상적인 절차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동안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빠르게 진행돼서 적어도 2심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3심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도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만 2심에서도 유죄가 여전히 인정되면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일반적인 국민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무겁게 생각하겠죠. 지금 또 중요한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요.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서 법원의 홈페이지에 공시가 된 그 순간부터 2주 뒤에는 재판이 정상적으로 강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서 한 달 지연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명확한 절차대로라면 오늘 공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로부터 2주 뒤에는 이재명이 이 서류를 받든 못 받든 홈페이지에서 보던 못 보던 상관없이 2심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 지나고 1월부터는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그럼 재판이 빨리 진행되면 2월이나 3월에 충분히 이재명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항소심 법원도 그러한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해야 되고요. 이 여러분의 집단지성, 여러분이 댓글로 달아주시는 것 보니까 저도 정리가 잘 되고 여러분께도 보다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이게 또 우리가 라이브로 소통하는 맛이겠죠. 리아님, 기도 외에는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시간별로 나오는 가짜뉴스와 이 와중에도 힘없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아투TV PD님과 스태프분들께 커피 쏴주셔요 라면서 두 번에 걸쳐서 큰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리아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했던 토크 콘서트에서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 TV와 정치펀치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재밌는 댓글도 나오는데요. 이 공시송달이라는 게 원래는 어떻게 활용되는 제도냐?
형사사건 피의자 중에서 주거지가 일정치 않은 분들, 이를테면 뭐 노숙인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뭐 폭행사건에 휘말리거나 절도에 휘말리거나 이럴 때 이분들의 주거지를 특정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경우에나 주로 공시송달 제도가 이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색이 맨날 TV 나오는, 국회 나오는 야당 대표가 이런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서 재판이 진행된다는 거. 야, 이거 너무 부끄럽고 참 염치 없는 일이다. 이런 댓글을 또 우리 강수님이 달아주셨는데, 맞네요. 이 공시송달 제도가 있는 것은 사실 주거지가 불분명한 사람들, 이게 노숙인 분들이나 행방불명된 분들한테 해당되는 제도라고 하는데, 야, 이게 뭡니까, 이게. 이재명이 무슨 노숙자입니까? 이재명이 지금 행불자예요? 제가 여러분 댓글 보면서 많이 배워요, 이건 또. 이 제도가 왜 있나 했더니, 노숙자와 행불자들 형사재판 받을 때 해당되는 제도라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무릎이 딱 쳐져요.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재판을 진행해야 되니까, 서류가 전달 잘 안 되니까 공시를 해야죠. 그런데 그 공시송달을 야당 대표에게, 아니, 이재명 맨날 서초동에 재판받으러 오잖아요. 지금도 대장동 재판부터 해서. 그 서초동에 재판받으러 올 때 서류 전달하면 안 되나요? 국회에 맨날 출근하잖아요. 국회 본관에 민주당 당대표실 있거든요. 국회 본관 2층에. 거기 출근할 때 주면 안 되나요? 야, 그거를 안 받는다고 수령을 거부해가지고 무슨 전문 경호처가 있는 직위도 아닌데 그 노숙자나 행불자들에게 해당되는 공시송달을 야당 대표에게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여러분 댓글 보니까. 아유, 부산 수영구에서 응원해주시는 문에스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요새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수영구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야, 제가 진짜 댓글 보다가 이건 정치를 떠나서 아, 공시송달 제도가 저도 뭔가 했어요. 아,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 싶었는데 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생각해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법원에서 등기우편 보내면 우리가 다 받잖아요. 야, 근데 그거를 안 받고 공시를 되게 만든다? 근데 이 제도가 왜 있지? 알고 보니 주거지가 불분명한 노숙자나 행불자들 때문에 있는 제도다. 그거를 이재명이 써먹는다니. 야, 정말 황당하네요. 네. 정말 황당해요. 쏭님이 뭐 오늘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생신이십니다 해주셨고, 새우깡님이 12월 18일 아님 생신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2월 18일 수요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신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음력을 쓰시는지 양력을 쓰시는지도 제가 정확하게 그건 잘 모르는데요. 뭐 음력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2월 18일입니다. 네. 오규영님도 부산 수영구에서 지켜보신다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늘 그 광안리일 때 돌아다니면서 맨날 주말에 내려가면 국밥 먹고 돌아다니니까요. 보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모처럼 좀 편안하게 방송을 진행하니까 새롭게 배우는 내용도 많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내용도 많고요. 네. 야. 그리고 모처럼 또 우리가 주장하고 같이 목소리를 냈던 이 헌법재판관 추천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또 원내대표가 당의 공식 의견으로 낸 날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진지를 구축해서 싸울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엿본 날이기도 해서요. 제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편안하게 주고받고 대화를 하니까 네, 그것도 참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 구성을 위한 여론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누가 돼야 하느냐. 뭐 하마평에 여러 사람이 오르내려요. 권영세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나경원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원희룡 장관 이야기도 나오고. 네. 그런데 뭐 현재 중론은 당 밖에서 외부인을 찾는 것보다는
당을 잘 알고 있는 인사를 찾는 것이 현재 주된 분위기라고 합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다만 당을 잘 아는 인사라고 해서 꼭 원내 현역 국회의원일 이유는 없겠죠. 원외 인사라도 우리 당 소속으로 정치를 오래 한 분이라면 충분히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국면에서 누구를 비대위원장 해야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저 안에 나름의 생각이 있습니다만 제가 누구를 찍으면 마치 비대위원장 여론몰이를 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대권 욕심이 있는 대권 주자는 이번 비대위원장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아닌가. 위기 상황에서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수 있는 인물, 다가오는 대선에 불출마 선언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이번 비대위원장에 적절한 거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랏빛 향기님도 댓글 달아주셨는데, 한동훈이 장례찬 안 뽑아준 이유가 다 있었다. 그 전에 한동훈을 믿고 지지했다가 이번 계엄령 이후에 알게 되었네요. 미안해요 장례찬님, 오해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께서 한동훈의 실체에 대해서 깨닫고 야 이건 아니었구나 돌아오신다면 저는 너무나 귀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고 선택했던 것을 돌이키는 게 굉장히 용기 있는 결정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는 다 응원을 했잖아요. 이렇게 배신할 줄 모르고. 그런데 비대위원장 되면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사람들도 있고, 전당대회 당대표 하는 걸 보면서도 느낀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가장 결정적인 국면은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아가고, 이거는 대통령 무기징역 복원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탄핵을 찬성해서 자기 밑에 따라다니는 친한개들로 하여금 탄핵을 통과시킨 것. 이걸 보고도 한동훈 편을 든다면 이제는 정말 못 돌아오는 상태이고요. 이걸 보고 와 이거 진짜 이제는 아니구나. 정말 배신자구나 하면서 돌아오신다면 저는 굉장히 귀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한동훈 대표를 열심히 비판하고 맞서 싸울 때 저를 막 비판했던 분들 다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지금 끌로의 정님도 사실 저도 한동훈 지지했는데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라도 이게 사실 마지막이거든요. 대통령을 내란범이라고 하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건 같은 보수 진영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더 이상 이번이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국면에서 깨닫고 한동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돌아오신 분들은 저는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오지 마시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 손잡고 야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같이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비대위원장 얘기 좀 더 해볼게요. 누가 되고 누가 안 된다 이것보다 이번 비대위원장은 당의 기강을 확립해야 됩니다. 제가 정치인들 보면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너무 원론적이고 뻔한 선비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지나간 일은 따지지 말자. 아니 근데 지나간 일을 안 따지니까 맨날 배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나간 일도 좀 따집시다. 그게 보통 일입니까? 대통령을 팔아먹은 우리가 어떻게 만든 정부인데 이 정부 막을 내리고 조기 대선하겠다고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일이 그냥 묻고 넘어갈 일입니까? 강제 당론을 어기고 자기들만 무슨 대한민국 위하는 것처럼 폼 잡고 소심파인 척 나댔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보면 묻고 넘어가면 다음번에는 그 배신자들이 또 안 나오겠습니까? 7년 전 8년 전에 유승민이 나왔고 이번에 한동훈과 울산의 김상욱이 나왔고 그러면 2년 뒤 3년 뒤에는 그런 배신자들이 안 나올까요? 저는 적어도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지나간 탄핵안 표결 과정에서 당론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한 질책과 경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아니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자, 우리 이제부터 하나가 되자. 그러면 앞으로도 누가 당론을 지키나요? 누가 배신을 안 하나요? 배신해도 다 묻어주고 하나가 된다고 하고 다 봐주는데. 그러니까 보수는 계속 시간이 지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이 지났는데도 또 배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14고 나라 지키겠다고 피를 토하는 지지자들만 힘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광화문에 나가고 유튜브에 모이고 있는데 저기서는 한동훈 수고했다 하고 김상우, 김재섭 이런 사람들 손잡고 우린 이제 하나다 이러고 있고, 전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고 경고를 해야죠. 그게 당이죠. 이게 무슨 프리랜서들이 모인 떴다방이 아니잖아요. 같이 죽고 같이 살겠다는 이념의 결사체가 당이잖아요. 그 정도 강단을 가진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여러분 결코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비대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기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대위는 탄핵 반대를 이끌어내고 당과 정부를 정상화시키는 비대위가 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전선을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강력하게 구축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뚝심 있게 버틸 수 있도록 명분과 지지세를 만들어주는 탄핵 반대 비대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계엄 선포와 해제로 인한 정치적 책임은 무겁게 지더라도 탄핵만큼은 안 된다. 이것이 내란죄이거나 탄핵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탄핵 반대 비대위가 되어야지, 이게 결코 탄핵 인용을 우리가 무기력하게 우리 내부에서도 야 탄핵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준비하자, 또는 탄핵 심판은 모르더라도 일단 대선 준비하자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야 이제 국민의힘도 포기했네, 이 재판 탄핵해도 되겠다, 부담이 없겠다, 재판관들이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 하겠죠. 탄핵 반대에 총력을 다하는 그러한 비대위가 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 이 배신자들을 명확하게 응징하는, 그래서 당의 기간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비대위가 되어야 하고, 탄핵 반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비대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게 원내가 됐건 원외가 됐건 누가 되었건 새로 취임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후보자들이 물망에 오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걸 급하게 할 수는 없고요. 여러 번의 의원총회나 중진회의 등을 거쳐서 비대위원장 후보군이 정해지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비대위원장 후보가 본격적으로 정해진다면 저도 그분의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여러분의 의견을 받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새로운 비대위원장에게 요구해야 될지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굉장히 다양한 현안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큰 틀에서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사수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움직임, 그리고 이재명의 선거법이 시작됐다는 거, 공시송달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들으면서 참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그런 감정을 경험했고, 또 국민의힘 비대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보셨는데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시아투데이 TV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장예찬의 정치펀치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이 어려운 시국이 지나면 국민의힘의 주요 국회의원들도 이 자리에 초청해서 이야기도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아시아투데이 TV와 정치펀치에 많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변함없이 오후 2시에 나올 테니까요. 여러분 시간 맞추고 오후 2시에 또 저와 함께 정치펀치에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예찬의 정치펀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